메타버스 AI 문학 학거 문학강의 8 시호와 이미지 문학평론가 이현우 교수 지화 좋은 시를 보면 새롭게 다가오는 감동 신선하고 낯선 의미가 다가옵니다. 시인들은 새로운 언어를 날마다 창조하는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남들이 사용한 진보한 언어보다 새로운 말과 뜻을 찾는 언어의 마술사 광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어란 시에 사용된 모든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단어가 시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어는 언어를 갈고 닦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시어는 외연적 언어와 내포적 언어로 나뉩니다. 외연적 언어는 사전적 의미를, 내포적 언어는 함축적 의미를 지닙니다. 시어는 보통 내포적 언어로 정서적 의미나 함축적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사용하여 시의 언어를 구성합니다. 이미지란 보통 형태나 모습을 의미하지만 시에서는 내포적 언어를 통해 심상, 영상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시의 역사를 보면 음악성이 중시되던 시절에는 이미지라는 용어가 중요하지 않았지만 모더니즘의 등장과 함께 시각성이 중시되면서 이미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이미지는 독자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랑, 고독, 슬픔 등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객관적 상관모를 사용하면 이미지의 실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어와 이미지 표현의 기법. 시어와 이미지를 표현할 때는 관조와 침잠이 중요합니다.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편견 없이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관조입니다. 시를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가 제 이미지와 하나가 되는 주기길체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는 자연을 관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침잠의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관조와 침잠은 순수한 마음과 맑은 심성을 유지하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세는 사물의 아름다움을 투영하게 하며 시를 창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구의 힘. 박형준. 얼마 전에 졸부가 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나의 외삼촌이다. 나는 그 집에 여러 번 초대받았지만 그때마다 이유를 만들어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방마다 사각 브라운관 TV들이 한 대씩 놓여 있는 것이 여간 부러운 게 아닌지 다녀오신 얘기를 하며 시장에서 사온 고구마 순을 뚝뚝 끊어 벗겨내실 때마다 무능한 나의 살가 또 아팠지만 나는 그 집이 뭐 여관인가 빈방에도 TV가 있게 하고 한마디 해주었다. 책장에 세계문화전집이나 한국문화전집이라든가 니체와 왕비열전이 함께 금박에 놀려 숨도 쉬지 못할 그 집을 생각하며 나는 비좁은 집에 방문을 닫으며 돌아섰다. 가구란 그런 것이 아니지. 서랍을 열 때마다 몹쓸 기억이나 좋았던 시절들이 하얀 벌레가 기어 나오는 오래된 책처럼 펼칠 때마다 항상 떠올라야 하거든. 나는 여러 번 이사를 갔었지만 그때마다 장롱에 생채기가 새로 하나씩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 집의 기억을 그 생채기가 끌고 왔던 것이다. 새로 산 가구는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만 봐도 금방 초라해지는 여자처럼 사람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먼지에 가득 뒤집어쓴 다리 부러진 가구가 고물이 된 금성 라디오를 잘못 틀었다가 우연히 맑은 소리를 만났을 때만큼이나 상심한 가슴을 덮일 때가 있는 법이다. 가구란 추억의 힘이기 때문이다. 세월에 닦여 그 집에 길들기 때문이다. 전통이란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거다. 타고 졸부의 집에서 출발한 생각이 여기에서 막혔을 때 어머니가 밥 먹고 자야지 하는 음성이 좀 누그러져 들려왔다. 너무 조용해서 상심한 나머지 내가 잠든 걸로 오해하셨나. 나는 갑자기 억지로라도 생각을 막바지로 몰고 슈스줘서 어머니의 오해를 따뜻한 이해로 받아들이며 깨우러 올 때까지 서글픈 가구로 늘 펼쳤다. 박형준 시인의 가구의 힘에서 나타난 관조와 침잠의 의미를 분석. 관조와 침잠은 시를 창작하고 감상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박형준 시인의 가구의 힘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잘 드러납니다. 관조, 정의관조는 사물이나 현상을 고요한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관적 견해나 편견 없이 순수하게 사물을 관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가구의 힘에서의 역할. 시인은 졸부가 된 외삼촌의 집과 그 안에 있는 가구들을 관조적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외삼촌의 새로 산 가구들을 통해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느껴지는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는 시인의 관조적 태도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내면의 진실을 꿰뚫어 보려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침잠, 정의 침잠은 깊이 생각하고 몰입하여 자아를 잇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관조의 연장선상에서 대상과 하나가 되어 그 본질에 도달하는 경지를 말합니다. 가구의 힘에서의 역할 시인은 넓고 오래된 가구를 통해 과거의 추억과 기억에 침잠합니다. 새 가구들이 주는 외형적 화려함과 대조적으로 낡은 가구들이 지닌 시간의 흔적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에 몰입합니다. 이는 시인이 가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위로와 치유를 찾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가구의 힘에서의 관조와 침잠은 시인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를 통해 물질과 정신, 과거와 현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치어와 이미지의 조화를 통해 독자에게 깊이 있는 감동을 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1991-